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삐질삐질 3년 기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자꾸 파는 것 같아서 현물은 안 파는 것 같은데 금리가 좀 움직이니까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올라가봤자라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또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은행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네, 근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단순 국채 매입을 해주길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하긴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의 매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그냥 한국은행이 RP 매각용 채권을 그냥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 규모 역시 또 기존의 규모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리 상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서의 매입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미국도 금리가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미국은 지난주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조금 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튀었었거든요. 장기물 금리가. 근데 최근에는 다시 조금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금리 약간 장기물은 조금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오케이. 네. 그럼 30일 날 오늘 한 이 국채 시장 관련 약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어제 저녁에 쓴 자료인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28일에 한국은행에서 31일에 이제 이 국고채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는 국고채 수급을 개선을 하고 이제 RP 매각용 대상 채권을 확충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지난 세 차례의 매입 규모와 동일하게 1.5조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매입이 장기금리의 상방 압력을 이제 낮추기 위한 매입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RP 매각용 약간 채권 확보하기 위한 매입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 급등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한국은행의 비상 조치로서의 매입을 하려면은 통상 지표물을 매입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이번에 매입을 한 채권을 국고채를 보시면요. 보통 대다수 비지표물이었거든요. 통상 지표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 국고채 금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지표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번에 비지표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매입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금통위를 보시면은 이주열 총재가 물론 금리가 장기물 금리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의 수요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인 바로 다음 날에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상 매입을 그냥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고려한다면은 이번 국고채 단순 매입이 장기물 금리의 하방 압력을 높이기 위한 매입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 역시도 조금 1.5조 원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반면에 앞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채 금리가 튀었었잖아요. 지난주 장기물 금리가. 그 영향으로 한국 국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 플러스 전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국고채 선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림 여기 6번에 보시면은 8월달 한 달간의 외국인의 한국 국채 선물 순매도 그림입니다. 8월 누적으로 보시면 다 지금 순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플러스 이제 9월 1일 오늘 발표가 된 내용 중에서 이제 2021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내용 제가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고채 수급 부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4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하반기 더 갈수록 국고채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특히 또 이번 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한국 고채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는 조금 상방압력이 높은 주간이 될 수도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속 가능할 거로 보는 건 아니죠.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쭉 올라가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최근엔 좀 하향 안정성이 보이고 있었었는데 한국채 금리 시장도 근데 조금은 조정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도 한국은행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금리가 튈 경우에는 매입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네. 우리 저번에 경제 전망 거 녹음은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정한 거 보면은 코로나가 연말까지 확산되면 사실 비관 시나리오는 훨씬 2.2잖아요. 마이너스 2.2. 네, 2.2까지 떨어뜨려 놨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GDP 2분기 그거가 잠정 증가가 나왔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0.1%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더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가정하는 비관 시나리오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 발표해 주신 분께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고려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한국은행 관계자분들이든 뭐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든 아직 지금 이제 이 전망치에서 비관 시나리오를 조금 가정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긴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그 산업활동 그 지표가 나왔는데 광공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지표들 부진한 상태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이 고민한데 오늘 한국은행이 그 얘기를 했다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좀 걱정들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비관 시나리오를 지금 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약간 이런 입장이라서 뭐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안정시키는 멘트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관 시나리오를 가정하긴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혜연 연구원 생각은 어때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좀 지금부터 나올 것들이 어떨 것 같아요? 지표들이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3, 4월에 조금 안 좋았고 5월부터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2분기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8월 달도 지금 내수 안 좋을 것 같은 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소비 역시도 심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표 나올 것도 그렇고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들에 대한 부진은 계속 될 것 같아서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1.3% 지금 마이너스 1.3%가 기본 시나리오 하에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 추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난 8월 이거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녹음은 못했지만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 경제 전망치에는 3차 확산에 대한, 그러니까 2차 확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하향 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역시도 소비 역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도 이를 하회하는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전망 하에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 들어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또 확장을 했고 또 앞으로 이 추가 조치가 언제까지 연장될 건지에 따라서 또 내수나 소비 측면에서도 부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아직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식은 V자로 회복했는데 네. 경제는 대략 L자는 아니고 뭐 나이키 스타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느리게 회복할 거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자체가 L자처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제가 녹음은 안 해서 그러는데, 지난 8월 금통위 제가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가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V자형 뭐 반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L자형, 나이키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말을 할 때, 제가 안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QOQ로 얘기를 하는지, Y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V자형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이키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QOQ로 했을 때는 2분기를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V자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발표를 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거 감안하신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종합해서 이거를 아래 위로 못 움직이는 경제도 그럴 것 같고 경제도 지금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확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 같고 주가는 좀 앞서 반영해 왔는데 지켜봅시다. 하여튼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